글이 어려워서 진도를 못 나가네. 봐봐. 34번은 기억나? 문제? AI의 어, 힘을 먼저 맞아, 맞아. 지금 이렇게 바로 시작했잖아. 보통은 모의고사 글이 처음부터 요까지가 이제 한 글인 척은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앞에 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중간에만 떼왔다가 이제 바로 티가 나는 거죠. 서치를 걸었으니까. 이제 그런 하면서 갑자기 말을 시작하는 거야. 앞에 뭐가 있었겠지. 그럼 이제 인공적인 퍼즈 필러라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 인공적인의 반대는 어떤 개념이야? 자연적. 그치. 인공적인의 반대 개념은 내추럴인 거고,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사람이 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야. 고의로 하는 거야. 요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인공의를. 두 번째, 퍼즈 필러는 뭐 나와 있긴 해요. 그럼 이제 단어부터 좀 소화하자. 퍼즈는 뭐야? 멈추는 거지. 필은 뭐야? 그러니까 잠깐 멈춰 있는 거를 채우는 거야. 일부러 멈춰 있는 거를 채우는 거야. 조금만 더 하고. 근데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안 요소로서. 보안 요소. 근데 뭐에 대한 보안 요소냐면 침묵에 대한 보안 요소. 제일 같은 말을 찾자. 침묵은 앞에서 얘기한 잠깐 말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요소가 비어 있는 걸 채우는 거야. 요렇게 같은 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수능에서 머신 나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말고 그냥 바로 AI야 요즘에는. 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침묵에 대한 보안 요소로 퍼즈 필러라는 걸 이제 넣는다는 거지. 일부러 고의로. 좀만 더 가볼게. 그렇게 하면요 아마 도움이 될 거래.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래.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요 단어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외워도 돼요. 억양 밑에 있죠? 어디에서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화 패턴에서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 뭐냐면 자, AI랑 사람이랑 발화를 하는 기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AI는 여러분아 연산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화를 해. 근데 사람은 사고를 하면서 발화를 해. 됐죠? 그러면 사고 속도가 빠를까? 발화 속도가 빠를까? 그죠? 생각은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말 그대로. 근데 말은 그냥 발음만 하면 되거든? 얘가 더 빠른 거야. 그럼 말하다 보면 발화가 사고 속도를 따라잡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직 사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은 이미 다 해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퍼즈가 생기는 거야. 뭐 하는 시간? 다음 말할 걸 생각하는 시간이 벌어지면서 퍼즈가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사일런스인 거야. 근데 그건 AI가 있다 없다? 없지. AI는 이미 사고 다 하고 나서 와다다다다 쏟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AI랑 사람이랑 큰 차이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요 사일런스가 발생하냐 안 하냐인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퍼즈가 없는 거죠. 원래는 퍼즈가 없어요. 사람은 퍼즈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즘에 챗GPT랑 대화하잖아요. AI와 대화를 한단 말이야. 대화를 하는데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야. 뭔가 조금 사람 같지가 않은데? 하면서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이거야.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하고 뭐 잠깐 멈춘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가. 근데 AI는 그게 없이 그냥 와다다다 하는 말을 하니까 얘가 영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니까 조금
사용 빈도라든지 하고자 하는 요 욕구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I 이 업체 쪽에서 야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소리는 누구처럼 들린다? 사람같이 들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AI인 거 알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자괴감이 좀 안 오게끔 위화감이 안 느껴지게끔 이 대화에 몰입할 수 있게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일부러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아티피셜이라고 한 거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고의로 퍼즈 필러를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백렬 구조를 그리자. 여기다 헬프에다 하나 더 걸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화 패턴, 사람처럼 들리는 발화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엔드 걸어서 뭐에 도움이 되냐?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커미스는 확신을 주다, 설득하다야. 근데 사형식이야. 여러분 설득하다라고 하면 서술 두 개가 뭐가 필요해? 설득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렇잖아. 누구에게 설득을 하는지 또. 그렇지. 설득력. 그래서 사형식으로 가는 거야. 얘네에게 대절이라고 설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커미스가 사형식인지 모르면 여기 대절이 뭔지 이제 우리가 좀 애매해져. 여기 뭐 관계 대명사인가? 아니야. 이거 접속사 대시야 그냥. 대절이라는 내용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목적어 그럼 좀 소화하자. AI의 인간 대화 상대야. 그럼 결론적으로 AI란 소리야, 인간이란 소리야? 말이 애매하잖아. AI의 인간 대화 상대면 AI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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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입장에선 대화 상대니까 사람이야. 그 대화를 하는 대화 참가자 사람에게 대절이란 걸 이제 설득할 수 있게 된대요. 니네는 요 발화자입니다. 대화 상대입니다. 소통을 하고 있다. engage with는 대화하다, 이제 함께하다, 뭐 소통하다 정도로 의역할게요.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요 일부러 퍼즈 필러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요까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을 AI가 일부러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야. 무슨 목적인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 별거 아니야. 고의적인 퍼즈 필러, 자연스럽게 사람같이 들린다야. 가볼게요. AI의 이 침묵의 인간다움이라는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앞문장이 소화가 됐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하다가 잠깐 쉬어져야지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를 침묵의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한 거야. 잠깐 말하다가 끊어주는 거를. 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인간다움이 발생을 하는데 요런 맥락들에서 발생을 한대요. 요런 맥락들이라면 앞에서 얘기한 일부러 중간중간 쉬어주면서 말을 끊는 거죠. 요거 좀 알자. non-list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면 특히나라고 부사 처리를 해줘야 돼. 특히나 이런 이유에서 AI의 인간다움이 느껴진다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 왜 쉬었을 때 인간다움이 느껴지는지 들어볼게요. 짧게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요, be likely to, 정말 가능성이 높대. 그 침묵의 시간이 해석될 가능성이 높대. as는 equal 처리, 뭘로 해석이 되냐면, 얘가 지금 생각하느라고 잠깐 쉬는구나, 멈췄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지. 어법자차. 그러면서 이제 강화시키는 거지. 단어 너무 좋죠? 착각을 강화시키는 거야. 어떤 내용의 착각이냐? 요 AI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리스폰드는 뭐 반응하다 하지 말고 대답 정도로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말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네. 자, 근데 생각을 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인간이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당연히 내가 어플 켜가지고 내가 컴퓨터 들어가지고 AI 켰으니까 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조금 더 몰입을 하게 되고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유도 차원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알아주고 목적 알아주면 돼. 자, 근데 however 걸렸으니까 얘기 한번 꺾어가지고 요거 몇 번이지? 34번인가? 네. 34번이죠. 문장 삽입 한번 받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태까지 나온 개념은 두 개야. 첫 번째, 퍼즈 필러가 뭔지.
두 번째, 요 놈을 왜 하는지. 요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however 걸어서 얘기 좀 더 들어볼게.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나 봐요. 끊어주시면 되고. 플렉트가 PP로 뒤에서 문제 꾸며주는 거고, 이거 미리 보자. 지금 동사가 여기 있거든? 얘가 동사야. 얘 동사 미리 보고, 앞에 전부 다 그냥 주절 처리하는 거야. 주구 처리해. 이만큼 다 주구로 가주시면 돼. 엄청 긴 주어야. 그러면 얘가 지금 PP란 소리죠. 그럼 플래그가 동사가 있다는 소리겠지? 플래그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뭐야? 플래그. 깃발이지. 그럼 동사로는 깃발을 꽂았으니까 티가 나게 하다. 티나다가 아니라 티가 나게 하는 거야. 혹은 부각시키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문제가 조금 더 드러나고 티가 나게 되는데 부각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아직 AI가 약간 처리를 잘 못해. 뭘 처리를 못하냐? 요거는 이제 얘랑 똑같이 하자. 어디가냐? 페어리드랑 똑같이. 시간이 조금 길어져. 혹은 너무 자주 말하다가 쉬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데 침묵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너무 잦은 침묵이 이제 나오면 AI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이건 뭐지? 하면서. 한 번씩 그런 사람 있거든요. 한참 있다가 말하거나 되게 자주 말을 이제 쉬었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 이랬을 땐 AI가 조금 첫 번째 혼란스러워해. 두 번째, no less than이라고 하면 여러분아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해주면 돼. 마치 나돌리 보돌소처럼 A랑 B랑 둘 다 같은 편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적당 한 번씩 퍼즈가 생기면 뭔지 알아, AI가.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너무 자주 말을 안 하면 AI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약간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어. 두 번째, 기계가요, 추론을 하는데 기계의 추론이야, 명사야. 대절이라는 추론이야. 요 침묵이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두지 말고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로? 연관 있는 소리로 그냥 채우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디에서? 이 대화 맥락에서 예를 들면 이 대화가 심각한 대화였어. 그러면 그 심각한 대화랑 비슷한 또 퍼스필러가 있겠지. 아까 얘기한 뭐처럼 유쾌한 대화면 약간 의미 없는 웃음소리 같은 걸로 채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핵심은 첫 번째, 침묵이 너무 길거나 너무 잦으면 힘들어해. 두 번째, 침묵을 그냥 침묵으로 두는 것보다는 소리로 채우는 걸 조금 더 선호해. 요 두 개가 이제 동사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현상인 것 같대. 왜 그런지 들어볼게요. 플럼 잡자. 이 맥락에서 어쨌든 최소한 AI가 이제 시작은 하기 시작한 거야.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침묵이 마가 떴을 때, 자, 나데이 버피를 그려주세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가 아니라 이 침묵조차 의미 있는 데이터구나로 어쨌든 해석하기는 시작했어. 요까지는 장족의 발전이야. 원래는 아무 소리 안 하면 왜 아무 소리 안 하지? 뭐 아무 할 말이 없나?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침묵도 일종의 데이터구나로, 예를 들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신중하구나 등등의 데이터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 한 번 더 걸어서 여기까지는 발전이기는 한데 아직 한계가 있어. AI가 아까 얘기했죠? 포 핸들링 한다 그랬어. 아직 잘 처리 못 한다 그랬어요. 어디 갔죠? 얘랑 똑같은 게 아직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언제? 어법자자 제시되어졌을 때. 똑같은 말 찾자. 상당한 침묵은요, 너무 침묵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침묵이 잦아지는 걸 상당한 침묵이라고 했어. 요거는 애가 아직 혼란스러워해. 도대체 왜 말하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주 말을 끊는 거지?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 이걸 이해 못해. 그 다음 두 번째, 또 똑같은 말 찾을게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침묵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 상황에서 좀 연관 있는 소리로 채우는 게 낫지 않나?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요 AI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짧게 이 대화가 멈추는 거를 똑같이 보는 게 낫지 않냐는 거야. 어떻게? 목소리가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이런 식으로 채워 넣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여준대. 이 AI에 계속되는 선호를 보여준대요. 아무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무래도 아무런 표현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표현이 있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들어온 게 AI에 어쨌든 의의는 있어요. 첫 번째. 옛날에는요, 침묵을 부재라고 해석했어.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구나, 아무 데이터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침묵도 일종의 데이터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되게 신중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건 그냥 예시예요,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지금 이 대화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가 보구나. 뭐 등등의 이 침묵에서도 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엄청난 발전이야.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꺾은 게 무슨 얘기가 나왔다? 너무 잦거나 너무 긴 침묵은 여전히 AI를 혼란스럽게 해요. 얘는 왜 말을 안 할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그냥 침묵을 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라도 보컬로 채우는 걸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걸 보면 AI는 여전히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요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되겠어요? 네. 퍼스필러가 뭔지, 이거 왜 하는지, 이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근데 아직 한계는 뭔지, 요 4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플로우가 좋으니까 일단 플로우부터 챙기자. 첫 번째는요, 이거 계속 박혀 있어요. 이러한 맥락이라고 이제 줬거든요. 하나 챙기고. 두 번째, however 걸어서 얘기 한번 꺾었거든요. 두 번째 챙기고. 또 있어요. 세 번째, 이런 맥락 하면서 또 줬어요. 또 챙기고. 마지막 네 번째, yet 걸어서 한 번 더 꺾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개의 플로우가 박혀 있다. 순서 문장 삽입 내기 괜찮은데 내 기억으로 이 문장이 7개가 안 나와요. 첫 문장이 겁나 길어가지고. 그럼 문장 삽입은 안 나오고 순서 내기는 괜찮다. 두 번째, 어법 좀 잡자. 어법이 만만치가 않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병렬 만드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중간에 so가 끼어들어서 마냥 쉬운 것 같진 않거든요. 왠지. 담아주시고. 두 번째, 여기 분사구문. 동사 이미 나왔죠? 동사 추가 안 돼서 분사로 나온 거 봐주시고.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돼. 얘가 첫 번째 PP입니다. 플렉트, 왜 플렉트인지 알아주시고. 본동사가 여기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건 왜 어린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사구문 하면 더 있어요. 접분사로 제시 받았을 때 잡아주시고. 이거 말고 없나? 여기 지금 여기 AND 기준으로 얘가 하나 주어, 얘가 하나 주어, 둘 이렇게 가거든요. 얘네 둘이 합쳐서 여기 인디케이트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이렇게. 얘가 동사야. 얘 동사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도 잡자. 어휘도 괜찮아요. 고의로 이런 퍼즐을, 필러를 내는 거야. 일부러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지금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세 번째, 그렇게 됐을 때 강화할 수 있는데 착각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 한계가 약간 티가 나요. 어땠을 때? 너무 길게
쉬어버린다든지 너무 자주 쉬어버렸을 때는 얘가 아직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네 번째, 그래도 얘가 인식은 하기 시작했어. 적어도 침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구나 까지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혼란스러워 합니다. 침묵이 너무 크거나 잦았을 때. 두 번째, 아직까지는 침묵보다는 그래도 무슨 소리를 내는 거, 소리가 있는 걸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요거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내기는 상당히 좋다.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혹시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빨랐다. 없어요? 하나 더 하고 자 끊자.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 정보의 표준화. 얘가 일단 소재거든요. 요거 빈칸도 괜찮으니까 얘 좀 설자까지 외워주고 그럼 표준화라는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자. 표준화가 뭐야? 어떻게 되면 우리가 표준화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표준화는 여러분아 통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똑같아졌다는 거야. 정보가 똑같아졌다는 게 다른 정보가 똑같아진 게 아니라 정보가 하나면 내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은 내용, 같은 정보가 여러 내용이었나 봐. 그럼 혼란이 있었겠죠. 이 팩트는 여러분 이거 영향하지 말고 결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해놨죠. 네. 인쇄의 결과로 정보의 표준화가 일어났대요. 듣자마자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야. 인쇄라는 게 지금은 지금 복잡히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처음 나온 인쇄기는 여기다가 이 글자를 새겼죠? 새겨가지고 이걸 돌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징징징징 찍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미 새겼으니까 그 찍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나 들어볼게요. 어쨌든 쪽만 가보자. 요 인쇄가 이슨 인쇄야. 허락을 했거든. 단어 챙기자. 정확한 재생산을 허락을 했거든. 정보의 정확한 재생산을 허락을 했거든. 어떤 방식으로 허락했냐? 요거 관계 부사 대신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문제로 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냥 관계 부사 대시 있구나 정도로만 혹시 몰랐으면 알아주고 관계 부사니까 뒷절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야겠죠. 예. 그래서 manuscript copy까지 합쳐서 우리가 필사라고 해석하자. 폰으로 써서 이제 베끼는 걸 필사라 그럽니다. 대동사나 잡자.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필사는 정확한 내용의 재생산을 허락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와주시면 돼요. 필사로는 정확한 재생산을 허락하지 못했는데 이 인쇄는 저걸 허락했다는 거지. 요거 대동사 우리 자주 본 거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그거 좀 해주시면 될 거야. 플로 잡자. 이것이 방금 얘기한 이것이 명백한데 대조를 해보면 명백하대. 뭐랑 뭐를 대조해보냐? 여행 일지들인데요. 첫 번째, 마르코 폴로의 일지들과 어법 좀 잡자. 콜럼버스의 럭스 일지들을 한번 더 따와줘. 일지들을 요 does가 왜 does인지 이해하자. 비교를 해보시면 딱 티가 나는데 그럼 뻔하죠? 한 놈 일지는 뭘로 베꼈었고? 있어요. 한 놈 일지는 인쇄했겠지. 그랬더니 한 놈 일지는 개판이고 한 놈 일지는 똑같고 이렇게 가겠죠. 네. 가볼게요. 중국에서부터 돌아오고 나서 1295년에 끊고 동격입니다. 1295년이 어떤 시점인지 동격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한 세기 반 전이래. 인쇄술이 나타나기 한 세기 반 전이래. 그럼 답 나왔네. 요놈께 인쇄술 나타나기 150년 전이니까 이놈은 필서로 뺏겼겠죠. 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 일지 얘기하는 거겠지. 복사가 되어졌대. 대략 150건의 다른 필사본으로 복사가 되어졌대. 그러면서 어법 한번 더 잡자. 이거 은근히 어법이 괜찮거든요. 이거 쏘대시 보이시면 이제 여러분이 어법이나 구문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차이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때? 확신이 안 가. 도대체 어느 버전이 단어 너무 좋죠? 진짜인지가, 원본인지가 우리가 도저히 확신이 안 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50개 뺏겼으면, 그래도 한 10개는 똑같아야지, 요게 다수니까 얘네가 진짠가 보다가 될 거 아니야? 150개를 뺏겼는데 150개가 다 다른 거야. 어느 게 원본인지가 도저히 모르겠는 그 정도로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 있는 거 뺏기는데 왜 달라지는 거야? 이거 또 뺏겼어. 그 뺏긴 거, 똑같은 거 또 뺏기는데? 어? 그것도 있죠. 언어가 달라서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봐봐. 돈 주고 맡겼어. 원래 필사쟁이들이 돈 받고 하는 거거든? 그럼 똑같은 돈 받고 하는데 여러분, 나 길게 쓰고 싶겠어? 적게 쓰고 싶겠어? 작게 쓰고 싶은 거야. 이게 일종의 작업이다 보니까, 뭐, 이만큼 했어. 근데 지가 다 읽고, 뭐 그렇게 길게 써? 이만큼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가 마음대로 그냥 줄어버려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해. 그럼 이거를 필사쟁이한테 또 갖고 가.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겠지. 야, 이거 뭘 네 문장 쓰냐? 이거 두 문장을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로우 잡자. 근데 대조적으로 그럼 이제 콜럼버스 얘기 나오겠죠. 딸랑 하나밖에 없대요. 콜럼버스의 편지는 버전이 딱 하나밖에 없대. 뭐에 대한 편지인지만 뒤에서 얘기해 줄게. 탐험에 대한 편지인데 요 캐리비안 해를 얘가 탐험을 했나봐. 1490년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요 사이에 이제 인쇄, 프린팅이 이제 발명이 된 거죠. 왜냐면 핵심 단어 살짝 얘네는 고정이 돼버렸거든. 이게 핵심이죠. 요 글에 핵심 단어는 두 개야. standardization이랑 fixed랑 똑같은 개념인데 뭐 예를 주면 예를 묻고 예를 주면 예를 묻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요 인쇄된 형태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옛날에 조금 비효율적이었던 게 그 책 인쇄는 한 기계로밖에 못해요. 이제 그 롤러에다가 다 새겨놔가지고 도로롱 도로롱 돌리면 이 책이 나와. 좀 조금 발전이 되면 롤러를 가는 정도? 어떻게? 어법 한번 잡자. 고정이 되고 여기다 하나 걸고요. 배포가 되어졌어요. 여기다 한번 더 걸어주시면. 요소가 하나 더 있어. 물론 고정된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아 얘가 쓰여진 그 같은 시기에 바로 배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 필사라는 게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뺏겼어? 그럼 이제 다음 거 두 번째 거 뺏기려면 또 3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한다 쳐도. 이제 두 번이 됐어. 뭐 이제 기하급 수적으로 늘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통 3개월, 2, 3개월 정도는 계속 격차가 생기는 거야. 그럼 150권까지 가려면 적어도 년 단위의 격차는 있었겠지. 그러면서 또 뭔가 또 바뀌는 거야. 너무 시간이 긴 거죠. 마지막 플로우 잡자.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빈칸 좀 잡아줘. 그러니까 이게 의야. 위에는 현상이고 이 현상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의의가 뭐냐면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야. 이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 어떤 방식이었대요. 이 인쇄술이요. 개선이 되는 발전이라 볼 수 있는 이유래. 뭐에 비교했을 때 개선과 발전이었냐면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그 구식의 구두 혹은 필사 문화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우리가 인쇄된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겠지라고 확신을 할 수 있잖아. 딱 봐도 이게 딱 찍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뭐 변형이 됐을 거라고 의심을 하겠어요. 근데 구두전승이나 필사로 이걸 하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뺏겨 쓴 거잖아 하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핵심은 이 글에서 딱 3개야. 표준화가 됐다, 고정이 돼서 그렇다. 그거에서 나올 수 있는 의의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요걸로 봐주시면 되고. 얘가 어법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동사 얘 받는 거라고. 관계부사 된 내면 좋겠는데 2번 나와서 못 낸다고. does는 looks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so that 유치하게 뭐 very that 그딴 짓 하죠.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병렬 구조 fixed 하나, distributed 둘 요거 읽어주면 되겠고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요거 35번 짧기는 한데 요것도 출제하기 굉장히 용이. 잠깐 끊자.